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지원을 언급하며 무식한 거냐, 나쁜 사람들이냐 라고 격분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건 25만원짜리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소상공인들 위주로 일정 기간 동안만 25만원을 전 국민이 쓰자는 겁니다. 이것은 전 국민 소비 운동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소비를 해봅시다. 자, 이재명이 누리고 있는 이 정책의 선순환 효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안 사 먹었는데 소비 쿠폰이 생기고 나니 시장 물건 사봤더니 맛있어, 좋아. 그럼 그 안 가던 시장을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기업들이 하는 2+1 이벤트 과자 10봉지에 5,000원 이런 프로모션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두고 소비자들 버릇 나빠진다고 하는 건 무식한 거죠. 다들 선순환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생지원금을 두고는 국민들 버릇 나빠진다며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김동연 지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위 20%를 제외한 서민 80%에 25만 원을 지원하겠다. 아니, 상위 20%한테 줘야지 그 선순환 효과가 크다니까요. 이걸 왜 복지 개념하고 섞어서 떠듭니까? 이건 복지가 아니라 소비 운동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식한 거냐, 나쁜 사람들이냐라고 격분한 것입니다. 진짜 답답해요. 가장 이득을 얻을 소상공인들이 이걸 반대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중간에서 김동연처럼 헛소리하고 언론들의 장난질에 속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 선별이든 차등이든 빨리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도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표는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들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금은 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합니까?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무식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건 소비 쿠폰 아닙니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정책 아닙니까? 이런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 많이 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차등 지원하십시오. 선별 지원하세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십시오. 야당이 한 거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자,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지원의 핵심은 상위 20%와 소상공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합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폭넓게 섭외해달라. 자, 이것은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을 구성 지시한 것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차기 내각 구성에서도 김민석 최고위원을 필두로 이재명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언급했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박구용 전남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 박구용 교수의 임명은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의 의지입니다. 왜 박구용 교수의 임명이 그런 의미인지는 월말 김어준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말 중에 상징투쟁을 하지 말고 상상투쟁을 하자는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소위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교조주의라고 불리는 상징투쟁에 매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니까 노동을 중시해야 돼, 보편복지를 해야 돼, 그런 상징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박구영 교수는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까 중심으로 상상투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우리의 생각은 계속 변하는데 왜 멈춰 있냐는 거죠. 섬세하고 예민하게 시대 흐름을 읽어가며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멋져 보이는 게 중요하다. 가장 세련된 정당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이재명은 이제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양보합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린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 조국혁신당은 이런 현수막을 거리에 붙였습니다. 추석 행복을 위해서 탄핵에 달을 띄우겠습니다. 자, 무엇이 탄핵의 달인지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석을 앞두고 탄핵의 달을 띄우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린 것은 사이다 발언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눈만 뜨면 쌓여가는 김건희 씨옥과 함께 무도함, 무능함, 무지함에 이어 유체이탈을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 오로지 용산만을 위해 무리수와 헛발질을 해대는 검찰과 해당 부처 직원들도 혀두르는 빌런 인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탄핵의 달이 다 떠오르기 전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도 국민농단도 당장 멈추십시오. 김건희 말 사법 리스크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천 개입 의혹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선 의원은 김해로 지역구 도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순회 민생 토론회를 지난 3월까지 22차례나 열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고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는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을 보니 김 여사와 공천 개입 연관이 없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경선 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즉, 공천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는 이 과정들이 모두 불법적인 정황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검찰과 권력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행태에 비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만 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의 국정농단 공천 개입 의혹마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정황상 대통령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법 거부 자체가 위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는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포함됐다. 그것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윤석열이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헌이다. 그것으로 윤석열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탄핵의 달이다. 맞이겠습니다.